안녕하세요. 오늘은 곰이 되고 싶어요 라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리뷰해 볼까 해요. 이 작품이 2003년도에 제작이 됐고요. 그거 얼마 있다가 한국의 KBS에서 한글 번역본으로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때 보고 너무 영화가 좋아가지고 비디오 가게에서 여러 번 빌려다 보다가 DVD로 구매해서 소장하게 된 이제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제 주변에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이 작품은 이제 곰 부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새끼를 곧 낳게 될 어떤 어미곰하고 이제 아빠 곰이 있는데, 또 그 무렵에 비슷한 시기에 또 인근에 이제 에스키모인인데 곰 사냥꾼 부부가 있어요. 이 사냥꾼 부부도 이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제 늑대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늑대떼한테 쫓기다가 어미곰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지는 그런 이제 사고가 생기게 돼요. 이 사고로 어미곰이 새끼를 잃게 되고 시름에 빠져서 이제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그 아내 곰을 보다 못해서 남편 곰이 에스키모인인 그 사냥꾼의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아기를 훔쳐오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남편 곰이 아내 곰한테 인간 아기를 이제 데려다 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미 곰이 인간 아기를 거들떠도 보지 않다가 가만 놔뒀다간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 인간 아기를 안고 자기 새끼처럼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뒤늦게 이제 집에 돌아온 사냥꾼은 집이 텅 비어 있고 아내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이제 이 인간 아기는 어미 곰 손에 이제 곰처럼 걷고 곰처럼 놀고 곰처럼 이제 물고기도 잡고 이렇게 또 이제 또래 다른 암컷 곰하고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곰처럼 이제 자라서 소년으로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한편 이 아들을 잃어버린 곰 사냥꾼은 이제 끈질기게 이 곰을 추적해가지고 이제 이 어미곰이 어디 있는지 알게 돼가지고 어미곰이 살고 있는 동굴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굴 바깥에서 어미곰을 죽이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 아들을 오랫동안 이제 헤어진 자기 아들을 맞닥뜨리는데, 이 아들은 이미 곰처럼 사람이라기보다는 곰처럼 행동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이 소녀는 이제 동굴 밖으로 끌려 나와가지고 어미곰의 주검 앞에서 마치 환청인 것처럼 어미곰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너는 다 컸으니까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다.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산신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제 아들을 찾아서 집에 데려온 에스키모 사냥꾼 부부는 이 아들을 이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데 아들은 왠지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제 아들을 데리고 시내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인간 아이들이 곰 사냥꾼 놀이를 하는 걸 보고 이 소녀는 이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본능적으로 내재해 있던 어떤 곰의 어떤 그 성향을 이제 띠게 되죠. 약간 포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주변의 인간 아이들은 이제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이제 정작 소년도 당황을 하고 이 자리를 박차고 달리고 달려서 이제 빙하로 덮인 평원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엄마 곰처럼 나도 곰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되고, 엄마의 그런 목소리가 떠올라서 드디어 산신을 찾아가게 되죠. 그 산신을 찾아간 이 소녀는 내가 곰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산신은 네가 곰이 되려면 3가지 시련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가지 시련은 이제 거센 파도를 헤엄치고 또 거센 무서운 북풍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독마저도 네가 이겨낸다면 진정한 곰이 될 거다, 이렇게 알려주죠. 소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그게 너무나 이 어린 소년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망설임 없이 이제 파도 속을 뛰어들게 돼요.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소년을 보고 소년의 그 용기에 놀란 그 고래들이 소년을 살려주게 되고, 또 북풍에서도 또 그 이리저리 휘날리면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소년을 보고 또 그 들소 떼들이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습에 감탄을 해가지고 소년을 또 구해주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2가지 시련을 극복한 소녀는 이제 드디어 고독과 맞닥뜨리게 돼요. 고독과 맞닥뜨린 소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이제 싸우게 돼요. 그러다가 늑대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늑대를 물리치면서 어느덧 자신이 곰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되죠.
이때 오래전에 헤어졌던 이제 여자친구 곰도 만나게 돼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한편 이 아들이 이제 도망가고 나니까 이제 사냥꾼이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곰을 이제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이 곰을 창으로 찌르게 돼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 창에 찔린 곰이 차츰차츰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냥꾼은 굉장히 이제 놀라게 되죠.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치료해주고 또 달아날까봐 이제 발을 묶어놓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는 이제 엄마 아빠 곰의 사냥꾼은 정말 사냥꾼 부부는 가슴이 아프고, 또 바깥에서는 이 소년을 찾는 그 여자친구 곰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 소년 역시 바깥을 쳐다보면서 다시 곰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 아빠 이 사냥꾼 부부는 자신의 아들이 인간이기보다는 곰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풀어주고 내보내주죠. 이 아들은 이때는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긴 했지만 자신은 이제 세 가지 시련을 이미 극복했고, 또 언제나 자신이 곰이라는 그 확신,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물속에 곰처럼 뛰어들고, 그 순간 곰으로 이제 변해서 기다리고 있던 여자친구 곰을 만나서 저 넓은 그 평온한 그런 그 빙하로 덮인 그 평야로 나아가는 이런 내용으로 영화가 끝나요. 영화 전반에 그 OST가 영화 음악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신비롭고, 그래서 이 잔잔하고 뭐 드라마틱한 이런 그 영상에 녹아들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알을 깨는 그런 그 내용이 좀 떠오르는 그런 면이 있어요. 굉장히 그 어떤 데미안의 어떤 수채화 애니메이션 판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영화는 어른이 보던 이제 아이들이 보던 누구라도 굉장히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그 영화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화를 구해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